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안양 어린이 도서관 샤론코치 특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엄마들이 학부모로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민들, 그리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 자, 첫 번째가요. 엄마는 외교관이다. 두 번째, 사춘기를 잘 보내는 방법. 세 번째, 워킹맘을 위한 메시지. 엄마들의 해피타임. 우리 아이 기질에 맞는 공부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진행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엄마는 외교관. 엄마는 외교관. 아마 이런 말을 하는 강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학부모가 되고 보니 엄마들이 많은 곳이 마냥 편안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 어울리는 엄마들도 있지만 어려운 엄마들도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덜컥 결혼을 했고, 덜컥 엄마가 되었고, 그리고 학부모가 되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격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상처를 받고, 또 쑥스럽거나 낯선 사람은 또 그래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요. 그런데 안 보면 상관이 없는데 유치원도 들어가면 3년을 봐야 되고, 초등학교도 6년을 봐야 되고, 이사를 하거나 전학? 그런데 요즘은 또 온라인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전학을 가도 그 아이, 그 엄마에 대한 평은 계속 돌거든요. 같은 네트워크 안에 사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잘해야 돼. 그래서 특히 엄마의 말 한마디가 다 무엇과 연결된다? 우리 아이랑 연결된다. 우리 아이랑. 그래서 아유, 저 엄마는, 아유, 저 아이는. 이거는 우리가 거의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탯줄로 연결되죠. 똑같아요. 학부모가 되면 우리 아이랑 엄마랑은 연결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래서 우리 엄마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꼭 마음에 두셔야 돼요. 꼭 마음에. 그래서 외교관의 의미는 어찌 보면 속내를 그렇게 빨리 드러내지 말자. 이게 가장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솔직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너무 빨리 결정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외교관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학부모 관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는데 먼저 이사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쪽에 학교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멀찌감치 있는 거야. 근데 안녕하세요 하기도 뭐하고 뭔가 좀 약간 어색한 순간들 있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죠? 그래서 한때는 참 그런 분들을 부러워했어. 저 사람 참 좋겠다, 성격이. 저렇게 아무나 보고도 막 언니 언니 이런 사람도 있고, 아무나 보고도 막 누구 엄마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대뜸 물어보면서 몇 학번이냐 물어보고 나이 트자고 우리 갑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죠. 여하튼 이걸 못하는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다. 그럴 때 기준이 있어요. 마음도, 그 다음에 몸을 이제 노동을 얘기하는 거죠. 돈도, 아니면 말씨도 기브 앤 테이크가 제일 편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그런데 여러분들, 기브 앤 테이크가 꼭 1대1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 줬을 때, 3개를 받을 수도 있고, 나는 5개를 줬는데 1개만 돌아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그냥 내가 복 짓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또 오늘 좋은 일 했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표정이 맑고 그들도 고마워해요. 그런데 우리 가끔 왜 생색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대놓고 생색내세요. 나 이거 해줄 거야. 누구누구 엄마한테 고마워서.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하세요. 솔직한 데다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같이 웃고 말아요. 근데
특히 이제 반 모임이나 학부모 모임에서는 대부분 더치페이를 많이 하는 게 더 맞아요. 보통은 이제 총무가 회비를 걷어서 같이 쓰거나 아니면 그날 쓴 비용을 n분의 1 하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 깔끔하게 내세요. 어떤 분들 미적미적 대고 나 오늘 돈 없는데 10,000원만 꿔줘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 10,000원 어떻게 받아요? 누구누구 엄마 10,000원 줘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준비를 좀 하자. 그래서 간식이라도 얻어 먹으면 갚아야 하는 게 아닌가? 다음에 한번 사주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억은 하세요. 기억은.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결혼식이라든가 회갑이라든가 보면 왜 그 명부 받잖아요. 거기에다 금액 쓰는 거 아시죠? 누구누구 5만원, 10만원 금액 쓰잖아요. 그거 왜 쓸까요? 갚으려고. 갚으려고. 약간 품앗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브 앤 테이크를 하다가도 어떨 때 내가 통 크게 쓰고 싶을 땐 쓰셔도 돼요. 네. 자, 또 하나는 아이들이 싸울 때. 뭐 크게 싸운다기보다는 장난감 갖고 아니면 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랬을 때 우리 또 굉장히 곤란스럽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아이가 잘났어? 내 아이가 잘했어? 우리 아이가 피해자야? 이렇게 마음 먹을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한테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더 많이 부각해서 얘기를 해요.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100%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나도 약간 못한 거 있어. 요즘 교통사고 그 몇 대 몇 하면 10대 빵은 없죠. 대부분 9대 1, 뭐 8대 2, 7대 4 마찬가지예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부모들끼리 상식적이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또 너무 상대가 무대뽀일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감정을 좀 배제하셔야 돼요. 감정을 배제하고 조금 약간 냉철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실 중심으로만 결정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건을 크게 벌이지 말고 축소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더 좋아요. 빨리 해결하는 게 이게 더 맞다. 어릴 때는 저도 결혼 초창기에 아이 키울 때 복도식 아파트 살았어요. 이렇게 나란히 쭉 있죠. 그러면 대부분 결혼도 거의 비슷하게 했고 또래들이 많고 같은 학교 엄마들도 있고 비슷하잖아요. 막 어울려 놀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꼭 싸우죠. 그럴 때 참 우리가 굉장히 난감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볼 사람인데 이럴 때. 이럴 때는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걸 다 얘기하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내 마음 같다고 다 얘기하는 게 결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약간 그냥 숨기세요. 마음을. 속상해도 만일에 표현하고 싶은 게 10이라면 1 정도만. 많아야 2 정도면. 난 솔직한 사람이야. 난 뒤끝이 없어.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은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랑 기질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자. 상처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랑 싸울 때 엄마의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아이와 어른 모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고민이었다 할 때 홍반장처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할래. 내가 다 뭔가 기승전결을 마무리 질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조금 뒤로 물러서고 아이 그래 내가 좀 손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나중을 보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 관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 엄마 노릇도 힘든데 이 학부모 노릇은 더 힘들어요. 왜? 연결돼 있고 오래가는 사이고 사실 우리가 친구 엄마랑 사이가 안 좋다고 바로 이사도 못 가고 전학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 학교 못 다니겠다.
그래서 전학 가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참고 지내죠. 근데 너무 비굴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너무 반대로 갑질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그래도 내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하면 우리 아이한테 복 짓게 하고 우리 아이들은 잘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꼭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약간 손해보는 관계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랑 우리 아이는 항상 연결돼 있어요.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내 아이에게 연결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8 아마다스님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면 일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커져요. 그리고 그 들은 사람도 처음에는 분명히 말이 맞아요. 이성적으로 듣는다며. 그런데 응어리가 남아서 그거를 꼭 언젠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제3자는 그 부분만 들어요. 상황을 모르고 결국 내가 나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엄마는 내 아이의 외교관이다. 나의 말투, 행동이 우리 아이와 가족을 대표한다. 그래서 제가 실천사항으로 인사 잘하세요. 다른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하세요. 자, 입보다는 귀를 열어요. 말을 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기브앤테이크는 확실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그런데 욕심을 부리지 말고, 특히 학부모 모임에서는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좀 편해요. 조금 뒤로 물러서 있으세요. 그 대신에 회비 같은 거는 칼같이 내고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약간 물 같은 사람 있죠? 그게 훨씬 더 지혜로워요. 이게 더 맞을 것이다. 자, 그럼 선생님과의 관계도 궁금하죠? 올해는 특히 온라인 때문에 학교를 많이 가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또 반면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또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사회성이 많이 발달되는데 그거를 또 놓쳤어요. 또 속상해요. 저도 그런 문제가. 그런데 지금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선생님들하고도 온라인으로 아무래도 소통하게 되죠. 만일에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간다면 분명히 또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리 들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자, 등교가 다시 시작되면서 엄마들의 걱정은 커져갑니다. 어렵다고. 선생님 어려워. 선생님한테 신뢰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미워하지 않을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고민하시거든요. 저는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선생님을 전문가로서 존중하셔야 돼요. 나보다 나이가 많던, 나보다 나이가 어리던, 여하튼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맡아주실 분이고 전문가다,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세요. 선생님도 그걸 알아요. 저 엄마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러면 선생님도 학부모를 존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더 잘 보게 되죠. 이거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어머님들이 선생님한테 하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를 평가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네. 행여 선생님과 소통이 어렵진 않을까? 오랜만에 가는 학교에 적응은 잘할까? 우리 아이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참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선생님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엄마에게 학교와 선생님은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야.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 팀이다. 팀워크를 발휘해야죠. 팀워크를 발휘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등한 관계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를 맡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존중을 바탕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요청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잦으면 안 되죠. 선생님들은 많은 아이를 상대하시니까. 네. 함께 아이를 관찰하고 정보를 나누고 교육을 고민하는 협력자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상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죠. 어디까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까? 어디까지? 이런 얘기 합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팁을 좀 드린다면,
1학기에 만날 때랑 2학기 만날 때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1학기 때는 일단 선생님의 교육 방침을 듣는 시간이에요. 1학기 상담은 처음 갔을 때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단점은 뭐예요? 뭐 어떤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가서 인사를 하고 먼저 선생님이 1년 동안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건가 교육 방침을 들으세요. 그리고 만일에 알러지라든가 질병적인 요인은 꼭 알려드려야 돼요. 여기까지 하시는 거고요. 2학기 상담할 때는 선생님이 1학기 동안 우리 아이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은 만일에 다음 학년에 올라갈 때가 우리가 뭘 고쳐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맞는 겁니다. 그래야지 상담도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발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엄마들의 고민입니다. 신진이님, 네, 강의 좋아요? 다행이에요. 어디에서도 없던 강의였죠. 네. 쏙쏙 들어와요. 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예,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해야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편해야지 아이들의 실수도 용서할 수 있는 폭이 커져요. PPT 글씨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요거는 그림 파일이라서 그래요. 저희가 올릴 수가 없어서. 네. 잘하셨어요. 네. 자, 두 번째 주제 사춘기 얘기 좀 할게요. 사춘기. 네, 여러분 아마 곧 빠른 아이들은 3학년, 4학년부터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오히려 늦게 온 애들은 또 더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일시적이다를 기억하세요. 일시적이다. 우리가 아는 사춘기에 대한 연관 검색어는 뭐 질풍의 노도 뭐 이런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이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의원을 지나가는데 강남에 있는 한의원이다. 거기에는 사춘기 그 다음에 벌스 사춘기 대 갱년기 그렇게 한약을 팔더라고요. 즉 아이들의 사춘기와 엄마들의 갱년기가 완전히 라이벌이란 뜻이에요. 그런 것들 나와 있어서 정말 강남은 다르구나. 이런 약 파는구나. 예, 이렇게 달라요. 자, 사춘기. 일단 아이들이 변합니다. 엄마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잠이 많아져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짜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곱지 않아요. 제가 사춘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째려보고 남자애들은 머리 냄새가 난다. 보통 정수리 냄새라고 하죠. 네, 호르몬의 변화로 냄새가 많이 난다. 이 두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은 변화합니다.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신체적으로도 어른이 되고 점점 엄마를 떠나 독립할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애들은 힘들어요. 사춘기하고 갱년기가 만나면 둘 중 하나 집을 나가요. 유아춘기. 유아춘기는 사춘기는 아니고요. 자아가 만들어지면서 떼쟁이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요즘 유아춘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실제는 조금 다른 거긴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변화하는데 엄마도 힘들지만 아이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몸은 커졌는데 신체는 커졌는데 이 정신은 아직 애기거든요. 그게 왔다 갔다 해요. 냉탕과 온탕이 본인들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나만 힘들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힘들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로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요구와 욕구를 구분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춘기가 아니라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때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이 호르몬이라든가 신체적으로 그렇게 발동하는 건지 구분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 저놈이 사춘기를 빙자한테 나한테 삥을 뜯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맨날 삥을 뜯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과하게 뭘 사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과하게 막 다리를 막 쿵쿵쿵쿵 걸어다니거나 그건 혼내야 돼요. 예의가 없는 건 안 돼요. 사춘기가 있다 그래도 예절이 없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누가 잡아야 되죠? 아빠가 잡아야 돼요.
사춘기 때 아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춘기 때 아빠의 역할이. 예. 그래서 아빠가 아이의 사춘기를 정말 어른으로서, 같은 동성으로서, 선배로서 잡아줘야 돼요. 나도 다 겪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라고 알려주시고 엄마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크면, 인간은 몸이 커지면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엄마가 나보다 작아요. 힘도 약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엄마들이 막 남자애들은, 특히 아들들 보니까 등짝을 딱 때릴 수도 있어. 이러면서 때리면, 그때는 우리 아들이 엄마가 날 귀여워하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딱 손을 잡아요. 어머님, 엄마! 잡아요. 그럼 우리 엄마들이 정말 상처받아요. 정말 상처받아요. 그때 지원자가 누구예요? 아빠예요. 너 왜 그래? 너 엄마한테 왜 그래? 팍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항상 얘기하세요. 여보, 사춘기 올 때 아이가 나한테 반항하면 당신이 잡아줘야 돼. 이렇게 약속을 좀 받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애들은 병은 아니지만 신체가 변하는 거라고 인식하면 우리가 화가 덜 나요. 쟤 왜 저래? 쟤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 이제 안 돼요. 감정이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럴 때다. 그럴 때다. 호르몬이 장난을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편해져요. 그럼 편해져요. 어떨 때는 막 옛날에 나의 애인 같은 아들로 돌아와서 막 엄마 막 이러다가, 어떨 때는 막 문 쾅 닫고 막 엄마가 뭘 알아 막 이러고 넘어가고 이래요. 여자들 마찬가지. 엄마 이러고 팔짱 끼고 엄마 나 뭐 하나 사줘 이러다가 어떨 때는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정말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냥 호르몬이 장난치는 거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이때 우리가 엄마가 할 게 뭐 있냐? 별거 없어요. 밥 주는 거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해요. 밥 주는 게. 옛날에 한참 왜 인간극장이나 아니 무슨 다큐, 휴먼 다큐 이런 데 보면 젊은 시절에 정말 말썽을 많이 피우고 집을 나가서 했을 때도, 혼자 있을 때 엄마가 그리울 때는 엄마가 차려줬던 밥상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떠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살짝 왔는데 엄마가 자기 밥을 이렇게 차려놓은 게 보여. 엄마가 감동받아서. 그때부터 나는 선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다큐 보셨죠?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웃기지만 그거 진짜예요. 그거 휴먼이에요. 휴먼. 모든 사람은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현대 정지영 회장님이 그랬어요. 정말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밥은 잘 먹인다. 밥을 잘 먹이고 일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집안이든. 저도 사실은 뭐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랑 식사할 때 정말 약간 플러스 1인분 더 시키거든요. 많이 먹으라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생각해요. 그때 그거 돈 아끼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먹고 남더라도. 똑같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딱 만들어 줘봐요. 우리 엄마를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호르몬이 장난치는구나. 맞아요, 현정님. 그게 맞아요. 밥 잘 주는 따뜻한 엄마. 네, 맞아요. 일단 밥을 주세요. 그런데 밥을 주면서 잔소리하면 안 돼요. 밥을 주고 이제 애가 좀 말랑말랑해졌어요. 엄마 이렇다고 요때다 하고 말 시키지 마세요. 그냥 밥 주고 옆에 있든가 아니면 딴 데 가 계세요. 딴 데. 그게 오히려 효과가 좋아요. 밥 시건 차려놓고 거기서 막 잔소리하면 밥 차려줄 필요 없어요. 오히려 밥 먹어. 에이 안 먹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냥 밥만 잘 주세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로. 자, 그러면 이 정말 이 치사하고 더럽고 몸에서 살이 나오는 이 엄마들의 이 문제 어떻게 할 건가? 곧 없어져요. 기한은 제가 얘기했죠. 한시적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등대. 자, 등대는 여러분 바닷가 가면 등대가 있죠. 요즘은 각 도시마다 등대를 예쁘게 꾸미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보통 빨간색 아니면 하얀색 아니면 목마를 갖다 놓기도 하고, 정말 각 도시별로 등대를 예쁘게 만드는 게 요즘 되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거 말고 등대는 뭐다? 멀리 높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예요. 자,
깜깜한 바다에 등대 불빛이 서치라이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배가 길을 찾죠.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뒤에 있어야 되냐면 엄마들이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속도예요. 속도. 속도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 11시부터 공부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랑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지금 밥 먹고 좀 쉬었다가 11시부터 공부하자. 그럼 엄마들은 11시 땡! 애들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근데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11시 막 게임하고 아니면 쉬다가 뒹굴뒹굴 11시가 됐어. 11시네. 엄마가 공부하자 그랬으니까 하긴 해야겠네. 쓱 일어납니다. 어디 가죠? 화장실 가죠. 그리고 냉장고 한번 열어요. 물이나 뭐 콜라 있는 거 봐요. 다시 와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요. 그리고 연필 챙기고 책 하나 꺼내고 이러는데 벌써 몇 분 갔어요? 10분 넘게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식탁에서 시간 재고 있잖아요. 11시야? 11시 1분? 5분이네? 저기 미쳤구나. 8분이네? 9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시작할 때까지 워밍업이라고 그래. 제가 워밍업. 조금만 기다리면 애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 하려는 찰나에 엄마가 안 해! 딱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 뭐 하고 있어? 너 엄마 말이 말겠잖아. 너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애가 어떻게 해? 확! 에이! 잘 됐지 뭐. 가뜩이나 하기 싫은데 엄마가 저렇게 또 건수를 줬지 나한테. 내가 화낼 수 있는 건수를 준 거야 엄마가.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안 하는 거야. 에이!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그럼 애들이 어차피 할 공부고 공부는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하는 거예요. 자, 1시간 동안 지금 수학 4페이지 풀자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앞에 10분을 놓치고 50분 하니까 시간이 부족했구나. 그럼 아예 빨리 하고 50분 끝나고 10분을 여유롭게 놀자라고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시간 해라고 목표를 세우지 말고 1시간 동안에 몇 페이지를 해라고 목표를 세워줘야 돼요. 양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85%의 정답률이 나오면 10분은 쉬어도 돼요. 쉬어도 돼요. 이 원리를 깨닫게 해줘야 돼, 애들한테. 또 1시간만 공부해. 그러면 정말 1시간만 앉아있는 거야, 그냥 뭉개고. 그래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착한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책상에만 앉아있어요. 책상에만. 책상에만. 박다현 씨, 제가 다현 씨 집 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공감하는구나. 그래요. 좀 참아요. 그리고 봐요. 얘가 워밍업 시간이 12분 걸렸구나. 15분 걸렸구나. 아이들도 양심이 있어서 워밍업을 30분 하진 않아요. 좀 참아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씩 줄일 생각을 하시고 그 대신에 하고 나면 너무 잘했네. 그래. 그러면 오늘 이 정도 시간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남은 시간은 쉬어도 돼요. 근데 어떤 엄마는 또 욕심을 부려서 얘가 4페이지를 푸는데 40분밖에 안 걸렸네? 그러면 시간은 또 쫀쫀하게 짜는 거야. 40분 동안 4페이지. 또 40분. 이렇게 막 연이어서 막 학습량을 늘리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안 해요. 애들이 안 해요. 어차피 이 집에서는 4시간은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빈둥빈둥 되는 거야. 딴짓하고. 서로 못할 짓이잖아.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아이들한테 몇 시간 공부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체크를 해주죠. 단어 뭐 20개 아니면 수학 문제 몇 개, 뭐 책 뭐 얼마큼 페이지 이렇게 주는 거야, 미션을. 그럼 애들은 체크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이 어떻게 터지죠, 또 노는 것 같아서. 그래서 피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뭐예요? 딴 데 가서 엄마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더 맞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엄마는 뒤에서 위에서 보면 좀 덜 화가 나요. 하나님이 인간들 사는 모습을, 특히 밤에 불빛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끼신대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지는 않죠.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 보세요. 그리고 뒤에 있어요. 그러면 화가 덜 나요.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평온해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호르몬의 장난으로 힘들 때 우리 아이들이 걔네들도 외롭거든요. 그때 어떤 위안이 될까요? 그거는 사춘기 이전에 10살 이전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유아 때 해야 될 것들이 첫 번째 자존감.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이 집에 태어나기 잘했어.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 이런 것들. 그리고 엉덩이 습관, 공부 습관. 그리고 세 번째가 엄마와의 추억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10살 이전에 이거 만들어야 돼요. 나 옛날에 엄마랑 같이 교보문고 가서 엄마가 나 책도 사줬고 돈가스도 먹었고 너무 좋았는데 이런 추억들. 나 우리 엄마가 나만 살짝 불러가지고 마트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뭐 하나 사줬지. 나 그때 너무 좋았어. 나 엄마랑 같이 영화 본 거 그거 너무 좋았잖아. 엄마랑 같이. 이런 추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도 사춘기를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 하냐면 나이가 들어서 남편하고 행복해 지내려면 남편하고 일상에서 추억이 있어야 돼요. 저는 결혼한 지 꽤 됐잖아요. 계산도 안 했어요. 33년인가 34년인가 하여튼 그래요. 87년도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추억을 지금도 하나하나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추억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남편하고 그때 어디 여행 갔을 때 그때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셨던 거 너무 좋았어. 그때 해변가 걸을 때 우리 막 뛰었잖아. 그거 너무 좋았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 추억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그러한 소소한 추억들을 갖고 있으면 사춘기를 잘 견딜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공부 중 아이가 딴짓을 해서 어젯밤 버럭했어요. 쉽진 않죠. 그렇죠? 부모는 참아내는 사람이에요. 참아내는 사람. 그런데 엄마 표정에서 그게 나타나요. 저는 어떤 집에 행복하냐 한다면 엄마가 너무 프로페셔널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엄마가 하고 콧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죠. 난 그런 집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엄마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 없어 보이고 실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런 행동이 모든 가족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엄마가 화가 났거나 엄마가 예민해 있으면 모든 가족들이 엄마 눈치를 봐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아파? 엄마 화났어? 왜? 자기들한테 불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막 도망다녀요, 애들이. 살금살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가족은 집에 왔을 때 집이 편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은 모든 가족이 집에 딱 들어온 순간에 다 잠옷을 입어요. 다 벗어요. 뭐 엄마들 마찬가지죠. 전 집에서 이 속옷 안 입거든요. 브레이저 같은 거 안 입거든요. 그냥 편안한 거, 원피스나 아니면 파자마. 그래서 모든 가족이 사계절 내내 잠옷을 입고 살아요. 그게 저희 일상복이에요. 근데 막 프릴 달리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바지, 바지에다가 티 같은 거 하나. 편해야 돼요, 집은 편해야 돼요. 그래야지 집에 들어와요. 사춘기 때 여러분이 집을 불편하게 만들고 엄마가 아이가 집에 있는 거 힘들면 우리 아이들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다 PC방 가요. PC방. 그래서 엄마들이 사춘기 때 PC방으로 아들 차리러 가는 엄마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 때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있게 만들어야 돼요. 집만 안 나가면 돼요. 집만 안 나가게. 그런데 현정 씨 무조건 참는 건 아니고 가끔 폭발해도 돼요. 그거는 애교로 받아요. 애들도 아유 우리 엄마 드디어 화낼 때 됐구나 이렇게 알아요. 괜찮아요. 네. 자, 워킹맘 얘기 한번 해봅시다. 워킹맘 얘기. 세 번째 강의는 워킹맘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워킹맘. 우리 집에 있는 전업맘들도 워킹맘이에요. 우리 직업은 지금 에듀맘입니다. 집에 있는다고 우리가 돈을 안 버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적어도 300에서 4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거는 그 정도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전업맘도 그런 마음을 먹는데 이거는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특히 키워드는 사표죠. 사표를 낼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시죠. 그런 얘기 잠깐 해봅니다. 자, 워킹맘. 사표를 쓸까 말까 엄청 고민합니다. 주로 언제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이 끝났을 거나 출산휴가 끝났을 때, 복직할 때 그때 한번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갔을 때 좀 적응 못한다, 아프다 이러면 또 고민하고,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은 초등 입학 때예요. 7세 맘들이 가장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데뷔한다고 제가 말해요. 예, 아이들이 어떤 객관적인 무대에 나가는 거죠. 사실 유아 때는 평가도 없고 잘 모르니까 내가 출세하려고 내가 커리어 쌓겠다고 우리 아이를 망치는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얼마 전 드라마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산후조리원이란 드라마 보셨나요, 여러분들? 산후조리원? 거기에 그 이름이 엄지원 씨인가?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이름이. 예. 그분이 굉장히 커리어 우먼인데 늦게 아이를 낳은 거예요. 늦게 아이를.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이 모유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제일 그 파워 있는 여인은 뭐냐면 아이 셋을 낳고 모유 수유를 한 여인이야. 그래서 이제 그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너무 바빠갖고. 여러분 한번 참아보세요. 산후조리원. 저도 나중에 더 찾아볼 거예요. 근데 굉장히 컨셉도 되게 이색적이었고, 우리가 사실은 다 아는 거지만 그걸 드라마로 만들었잖아요. 스카이캐슬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일부이긴 하지만 드라마를 만들었고, 산후조리원 요즘 거의 보편적인 건데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파워게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가 너무 재밌었고 정말 어려워요. 대한민국에서 엄마를 사는 것도 어렵고 대한민국에서 커리어 우먼으로 사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는 학부모로도 사야 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많은 워킹맘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내가 정말 엄마로 자격이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을 해야 돼? 회사에서도 눈치 보고, 집에서도 눈치 보고, 버는 돈의 85%에서 90%는 다 이모님들이고, 남는 것도 없어. 남편은 네가 뭐 얼마큼 돈 벌다가 이렇게 모든 식구를 괴롭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어렵죠. 썬데이 문님이 부모는 참아내는 사람, 아이한테 참아지는데 가끔 그 쌓인 스트레스와 화가 남편한테 바로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남편이 사소한 잘못만 하면 다다다다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지, 만만한 게 남편이죠. 근데 너그러운 남편들은 받아주기도 하지만 또 많은 남편들은 왜 나한테 그래? 나도 힘들어. 이러고 남편이 도망가죠. 어디로? 자기 방으로, 아니면 게임하러. 또 요즘 남편들은 또 퇴근 후에 게임들을 많이 하니까 엄마들이 또 속이 터지죠. 근데 그거는 또 그들의 문화니까,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해왔던 일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기적인 남편들은 정말 밉죠. 육아는 공동으로 하는 건데 아직은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죠. 아니잖아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바뀌어야 되겠죠. 일할 때 해외 출장 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근데 또 해외에 있는데 애 아프다고 연락 와봐. 미쳐. 그렇죠? 지방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또 막 가보면 상황이 종료됐어. 좀 알아서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만일에 또 일이 커지면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여하튼 4살까지 우리 엄마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산후조리원 있을 때까지는 행복한 것 같아. 그 이유는 100% 엄마의 책임을 하고 사회가 몰아가니까 너무 힘들지. 근데 5살부터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게 되면 우리가 조금 편해지죠. 그렇죠? 그러다가 7세가 됐는데 예비 초일맘으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초1이 됐는데 집에 11시에 와. 미치는 거야. 여러분, 유아가 더 편해요. 유아 때 3시에 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점심 안 먹고 와요. 미쳐요. 어떻게 해야 돼, 나? 회사에서 일하다가 애 밥 주러 가야 돼?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또 초1, 초2까지 또 힘듭니다. 여하튼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한다. 맞아요. 한국 사회는 우리한테 너무 신사임당을 요구하는데 사실 신사임당은 밑에 옛날 말 하인 많았잖아요. 몸종 많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인이고 우리가 몸종이잖아. 제가 오직하면 우리가 식모고 우리가 무술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우린 정말 다 해야 돼. 남자들은 뭐라 얘기냐면 기계가 다 하잖아. 세탁기가 다 하잖아. 세척기가 다 하잖아. 이런 얘기해. 아니 그러면 설거지통에 있는 게 그대로 지들이 삥 날아가서 설거지가 되고 그 다음에 빨래도 삥 날아가서 개지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노동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거 더 많이 들었잖아요. 엄청 들었죠. 우린 너무 힘들게 산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라.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일을 하다가 아이를 위해서 그만뒀다. 이런 분 많아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봐요. 진짜? 진짜 100% 아이를 위해서 그만뒀어요? 혹시 아이를 내세우고 본인이 이제 일하기 싫어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라고 쓰게 물어봅니다. 쓰리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진짜야? 아이 때문이야? 아니면 본인이 이참에 그만두고 싶어. 너무 일이 지겨워졌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에요. 100% 아이를 위해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만두지 말라 그래요. 아니야. 엄마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진 않아. 그리고 많은 워킹맘들이 자녀 교육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령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만들어지면 돼. 근데 엄마가 진짜 일하기 싫어. 나 이제 정말 회사 다니기 싫어. 너무너무 지겨워. 그러면 그만둬야 돼. 그건 그만둬야 돼. 근데 그것도 경제적인 걸 또 고려를 해야겠지. 그렇죠? 빵 터져서 웃는 중이야? 재밌어요, 여러분들? 찔려요? 신사임당 부러워요? 신사임당을 얼마 전에 예전에 이영애 씨가 드라마를 하면서 저한테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책을 만들자는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모습하고 실제도 모습이 많이 다른 게 신사임당의 남편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얘기하면 그냥 백수? 한량? 무능력? 좀 그런 분이에요. 예. 그냥 그때는 좀 거의 모계사예요. 강릉이 친정이잖아요. 예. 그냥 부유한 집이고 남편은 조금 무능력한 서울 남자? 뭐 그렇게 뭐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다. 그래서 진짜 100% 자녀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둘 마음이라면 저는 말립니다. 아니야.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리고 애들이 원하지 않아. 애들이 원하지 않아. 애들이 원하지 않아. 애들이 엄마들이 나 이제 회사 그만두고 너를 위해서 할 거야 이러면 애들이 물어봐. 왜? 아니 엄마 그냥 엄마 회사 다녀. 그리고 엄마 나 회사 다니고 나 엄마가 돈 벌어서 나 좋은 학원 보내주고 내가 사달라는 거 사줘 엄마 나 그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아주 애기 어릴 때만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이러지 좀 커봐요 엄마 가라 그래요. 엄마 가라 그래.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육아가 금방 끝나요. 10살까지만 엄마 손이 진짜 많이 필요하고요. 초4부터는 그렇게 손이 많이 안 가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나마 중학교까지 집에서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까지 밥을 많이 먹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고등학교 때는 정말 돈만 주면 돼요. 아이를 보기 힘들어요? 그때 우리 뭐 할 거예요? 경력 단절 하지 마요. 그냥 버티세요. 버티세요. 네. 애들은 일하는 엄마를 좋아한대요. 예, 일하기 좋은 나이인데 왜 그만두냐고. 러블리 엘리님이 너무 재밌게 써줬다. 능력 있는 엄마, 자랑할 수 있는 엄마를 좋아합니다. 예, 엄마 회사. 네, 저도 엄마 회사를 꼭 보여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한다.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야지 상황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걸 모를 때는 왜 내 전화 안 받아? 엄마 왜 나한테 안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엄마가 바쁘구나. 엄마가 저렇게 일하는구나. 이거 괜찮아요. 회사 그만둘까 봐 걱정돼. 맞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100%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만두고 싶다면 저는 말려요. 아니야. 다녀. 근데 본인이 너무 다니기 싫어? 그럼 그만둬. 아니 왜 우리가 태어나서 죽어라 일만 해야 돼? 내가 진짜 힘들어. 그러면 그만두자고. 그 대신에 계획을 세우세요. 5년 계획. 그래서 쉴 동안에 쓸 수 있는 돈도 조금 만들어 놓고 남편도 이해시키고 그래야 돼요. 요즘 남편들이 맞벌이 좋아해요. 실제로. 왜? 혼자 벌어서 쓰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의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죠? 자, 우리 워킹맘들은 엄마이기 전에 사회인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정도고 그 대신에 내 커리어는 계속되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70까지는 활발하게 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60인데 저도 몇 살까지 일을 할까 고민하거든요. 내가 몇 살까지 일을 할까? 이렇게 열심히. 그런데 여러분은 저보다 나이가 더 뒤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건강할 거고 더 우리 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70까지는 일할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한다는 거는 돈을 번다는 얘기야. 메이크 먼디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봉사하는 삶을 살겠죠. 예,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사회적 경력을 저는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유지하자. 예, 그리고 참아라. 치사해도 참으라고 얘기하죠. 사실 여자들이 밖에서 일을 어떤 일인지 하면 제일 치사해요. 더러워요. 항상 우리가 계산합니다. 내가 한 달에 300을 버는데 우리 아이를 봐주는 이모님한테 드리는 돈이 250이야. 50 나와. 차비로도 모자라. 옷도 한 벌 못 사 입어. 이걸 해 말아 고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에 버는 돈은 그냥 육아비를 쓰세요. 그 대신에 뭐가 남아요? 경력이 남아요. 그게 더 이익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많이 도와줘야 되고 양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죠. 예전에 사실은 아이는 이웃, 마을에서 키운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게 좀 어렵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코로나로 정말 워킹맘들이 고생했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이들 어떻게 케어해주고 아이들 밥 주는 문제 하고 라이드하는 문제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학원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그게 시간표대로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 혼자 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참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정말 고생했어요. 예. 여하튼 우리는 참자. 참으면 뭐는 커리어는 쌓인다. 버는 돈마다 나가는 돈이 많아도 경력은 쌓인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기다려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둘러싼 우리 가족들. 가족들이 도와주는 집도 있지만 우리 워킹맘을 되게 싫어하는 분도 있죠. 아마 시댁 쪽에서 우리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동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며느리가 셋인데 큰 며느리는 일을 해. 둘째 며느리는 전업맘이야. 뭐 이런 경우 있죠. 또 셋째는 막내인데 또 임신 중이야. 뭐 이런 경우. 누가 제일 고생해요? 예, 다 몰려보세요. 며느리가 셋이야. 첫째 며느리 워킹맘, 둘째 며느리 전업맘, 셋째 며느리는 신혼인데 이제 임산부야. 누가 제일 고생해요? 네. 엄마들이 다시 일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경단녀들은 대부분 원래 했던 일보다는 다른 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쓴 책이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고 5년에서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중에서 제일 어머님들이 많이 일을 시키는 며느리는 당연히 둘째 며느리죠. 그렇죠. 둘째 며느리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며느리가 일도 안 하고 어머니 봉투 찔러주니까 어머님이 또 입이 올라가면서 아이고 우리 큰 며느리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둘째 뒤집어지죠.
뭐야? 나는 아침부터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일하는데, 응? 밤늦게 와가지고 봉투 하나 내밀었다고 어머님이 그동안에 모든 화는 다 없어지고 돈 봉투 하나로 저렇게 큰 며느리를 예뻐하고. 열받죠. 열받죠. 그렇죠. 네, 열받아요. 그때 뭘 잘해야 되느냐? 큰 며느리가 현명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일도 안 하고 봉투로 시어머님이 날 예뻐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러지 마요. 예, 동서한테 잘해야 돼요. 가족한테 잘해야 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 가족이 모인 공적인 행사에서 법으로 규정되지 않지만 나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가를 못할 때는 보상해야 돼요. 이 보상에 대해서 예민하셔야 돼요. 그런 돈 아끼지 마세요. 명절 때 행사 있을 때마다 며느리들의 기싸움이 돼야 되는지 슬픈 현실이다. 예, 딱 저희 집이에요. 얄미워요. 많지요 그런 집들. 많아요. 근데 이제 큰 며느리 오기 전에 시어머니들 막 흉을 보세요. 얘는 정말 마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일 다 끝나고 며느리 오면 며느리가 주는 봉투 하나로 시어머니 입이 고생했다. 회사에서 힘들지. 정말 힘들죠.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좀 해보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느냐. 결국 몸이 안 가면 돈을 써야 돼요. 그리고 돈이 가면서 말이 중요해요. 돈, 몸, 말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하나가 빠지면 두 가지를 더 크게 하면 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삼각형은 세 변이라고 생각하세요. 몸, 노동력, 돈, 그 다음에 말솜씨 요 세 가지. 한 변이 길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하루는 지인이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다. 회사 업무에 바빠서 제사 준비 때마다 빠지게 되는 상황이다. 어떻게 할까요? 제사인데요. 야근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죠. 답 없어요. 못 가는 거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 싹 닦아요? 아니면 시어머님한테만 돈 드려요? 아니에요. 전체한테 해야죠. 전체한테. 아주 미안하잖아요. 내가 준 솔루션은 간단했다. 너무 바빠서 제사 준비에 참여할 수 있다면 가족들이 모인 곳에 고기를 배달시키라는 것이다. 구이용 부위들과 쌈, 채소까지 들어있는 한우 세트 하나면 그리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식구들이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건 밥이라고. 밥이라고. 근데 너무 거창한 건 힘들어요. 그리고 제사 음식 사실은 그거 먹어야 되긴 하지만 매번 먹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제사 음식은. 그러면 그냥 고기는 굽기만 하면 되죠. 쌈, 채소 다 씻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냥 세트를 딱 푸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부실하다 싶으면 뭐 조개탕 정도 좋아요. 그냥 맑은 조개로 탕을 끓여서 그것도 다 있어요. 그냥 사다가 끓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조개탕 한 4인분 정도 끓이고요. 그 다음에 한우 좀 넉넉히 사서 쌈 먹고 조개탕 국물에다 김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마누라 최고고 그 다음에 동서한테는 그냥 스카프 하나 사주세요. 동서 너무 미안해. 그거 받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 돈 아끼려고 하니까. 아니면 내가 왜 해? 나 어머님한테 돈 드렸는데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아시겠죠? 방법 없어요. 돈, 그 다음에 몸, 말 기억하세요. 네. 자, 말 예쁘게 합니다. 제가 준비에 참석 못해 죄송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죠. 예, 큰 며느리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동서 미안해 매번. 내가 기억할게. 동서 다음 주에 우리 내가 점심 초대할게. 밥 먹자. 우리 둘이만 먹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느 동서가 그걸 갖다 미워하겠어요. 싹 닦으니까 입 닦으니까 미워하지. 어머니 제 맘 아시죠? 하고 어머님한테만 살랑살랑 대봐. 모든 사람이 싫어한다. 모든 사람이. 썬데이맘님이 주라 상품권 주라. 근데 저는 상품권보다 돈이 난 것 같아. 상품권은 좀 애매해. 10만 원 줘도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15만 원이야. 대부분 그래요. 10만 원에 맞춰 사기 어려워. 그래서 오히려 현금이 낫다. 현금이 낫다. 돈, 몸, 말 이해되죠? 재밌다. 너무
얌체처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전 여러분들이 특히 30대, 40대 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1,000원, 2,000원에 물론 아껴 쓰는 거랑 그리고 나만 이익을 갖게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절약하는 거 좋고 가소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또 쓸 땐 써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인색한 사람이 있고 타인한테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예. 나한테 인색한 사람은 내 거는 좀 아끼고 타인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이고요. 타인한테 인색한 사람은 내가 먹을 땐 비싼 거 먹고 남한테 먹을 땐 싼 거 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구더 먹죠. 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 엄마들의 해피타임 얘기합니다. 돈, 몸, 말 맞습니다. 네, 세 개 중에 하셔야 돼요. 예, 돈을 만일에 낼 수 없으면 노동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말을 예쁘게 해야 되고, 말은 항상 예쁘게 해야 되죠.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엄마들의 행복에 대해서 좀 얘기합니다. 엄마들의 행복. 네. 사실 지금은 24시간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과 교육, 훈육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비상이니까. 코로나19가 우리 엄마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죠. 예.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아이들과 종일 집에 콕 박혀서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엄마들의 멘탈은 이미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식사만 삼시세끼예요. 간식까지 합하면 예. 삼시세끼가 아니라 삼시오끼, 6끼 될 수 있죠.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요. 한때 왜 냉장고 파먹기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냉장고에 냉동식품, 음식들 언제 먹나. 오히려 채소 같은 것들은 썩어서 버려야 되는 거고 고기도 오래되면 약간 갈변돼서 버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타임이 없습니다. 애들이 종일 집에 있으니까 종일 냉장고를 여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되죠. 이때 음식 못하는 엄마들 진짜 힘들죠. 오죽하면 애들이 고만 냉동을 줘라, 고만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라 하잖아요. 애들 이제 프레시한 거 먹고 싶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요, 샐러드하고 아니면 그냥 스틱으로 썰어주는 거. 사실 애들은 샐러드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는 야채를 이렇게 스틱으로 썰어서 당근이든 피망이든 이런 거, 샐러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컵 같은 게 넣어서 마요네즈를 찍거나 소금 살짝 뿌려 먹어도 맛있어요. 놀이삼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틀로 토끼, 뭐 나뭇잎 이런 틀로 잘라서 이렇게 주워 먹어도 맛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야채 스틱하고 견과류는 조금 먹기 편하게 세팅하면 영양이 좀 괜찮습니다. 해피타임 원추. 너무 먹죠, 애들이. 너무 먹어요. 저도 아이들 한참 키울 때는 정말 코스코에 한 달에 한 2번, 3번 가서 진짜 고기만 이만큼 사다가 쟁여놨었어요. 해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샤론코치 TV 강의에서 함박 스테이크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잠깐 알려드릴까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장 봐서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은 정육점에 가셔서요. 고기를 간 고기 사도 되고 아니면 고기를 갈아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비율이 있어요. 소고기가 2, 돼지고기가 1이에요. 이 비율을 꼭 지키세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거는 이 비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돼지고기는 목살 정도 사도 괜찮고요. 소고기는 어떤 거든 괜찮아요. 너무 비싼 거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2대1로 수입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그리고 제과점 가서 식빵을 하나 사세요. 기본 식빵. 식빵을 생식빵이요. 빵가루는 쓰지 마세요. 그래서 간고기, 소고기 2, 돼지고기 1, 그 다음에 식빵도 갈아달라고 하세요. 정육점에 갈아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커터를 가셔도 돼요. 너무 곱게 안 갈아도 돼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그 다음에 거기에 미림, 항상 집에 여러분 미림이 있어야 돼요. 미림으로 살짝 잡내를 좀 없애주고요. 후추 넣고요. 마늘 갈고, 그 다음에 양파 갈고, 살짝 양파는 근데 약간 너무 많이 물이 생길 정도 갈면 안 되고요. 컵타기로 살짝 입자가 씹힐 정도로. 당근, 피망 이런 거 넣지 마세요. 맛없어요. 그리고 설탕, 간장 조금 넣고 기본은 소금 간 하시고요. 예, 그래서 계란.
예, 계란 풀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치대서 함박스테이크처럼 만들어서 살짝 굽는 건데 너무 낮은 온도에도 육즙이 빠져나오니까 맛없어요. 온도 조절을 좀 잘하세요. 그래서 겉이 약간 타기 전에 왜 우리 예쁜 그 브라운색 나오는 거 있죠? 그렇게 하시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울 때 치즈 한 장 얹고요. 소스는 돈가스 소스. 재밌어요. 네. 이렇게 해서 랩을 하나하나 씌워서 냉동시켰다가 구워줘도 되고 어떤 집들은 제가 이거 알려드렸더니 그날 다 먹었다고. 좀 여유 있게 하세요. 이왕 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해도 좋아요. 아이들도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만들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특히 아들들한테 요리를 꼭 가르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그들이 식사를 해결될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해봐야 된다. 아빠 재택근무 맞아요. 그러면 솔직히 남편을 위한 메뉴 따로 있고 아이 위한 메뉴 따로 있잖아요. 한 끼는 외식하세요. 방법 없어요. 예, 그리고 바로 그냥 반즉석 요리 이런 것도 좀 쓰시고 방법이 없죠. 예. 샤론코치 TV가 있어요. 유튜브에. 거기에 요거만 또 별도로 저희가 영상 만들어 놨으니까 찾아서 보세요. 샤론코치 유튜브에 거의 700편 이상의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필기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엄마들 해피타임 얘기합니다. 네. 엄마는 해피라고 쓰고 가로 열고 혼자 있고 싶다. 엄마는 혼자 있고 싶어. 엄마 쉬고 싶어. 아이 없고 남편 없고 혼자 반나절만 있어도 살 것 같아.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전, 여하튼 주 1회 반나절은 혼자 있어야 돼. 아니면 우리 다 골다공증처럼 다 피폐해질 것 같아. 골다공증 뼈 보면 왜 구멍 숭숭 뚫려 있다고 광고에 나오죠. 우리 몸과 마음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날 점심 때 애들 어차피 늦잠 자니까 일어나서 그냥 짜파게티 끓여 먹어. 그리고 여기 소고기 있으니까 그냥 소고기 살짝 구워 짜파게티 그냥 얹어줘. 나 반나절만 쉴게. 이러고 아침 일찍 나오세요. 그냥 남편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카페 가서 그냥 브런치 혼자 먹고 공원 한 바퀴 돌아도 엄청 풀려. 엄청 풀려. 이게 답이야. 돈도 많이 안 들고 좀 쉬워져요. 일단 우리 너무 쉬고 싶어. 늘어난 집안일도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일상에 쉼표가 없어. 옛날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가니까 오전 시간 우리가 놀았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11시에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수다 떨고 집에 들어오면 3시에 아이들 오면 밥 주고. 즉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휴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온라인 때문에 없어졌어요. 24시간 풀가동이야. 우리 어떻게 죽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만 반나절만 나 혼자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혼자 있게 해달라.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도우미를 쓰든가 아니면 가족 찬스를 쓰거나 여하튼 우린 쉬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너무 탈진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거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합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시 등교하기를 정상 등교하기를 진짜 우리가 바라는데 지금 코로나가 또 단계가 또 바뀌고 있죠. 실질적으로 학교를 갔다가 또 다시 또 집에 왔다가 정말 혼란스럽죠. 예. 엄마의 방이 따로 필요해요. 모두 온라인 하느라 각자의 방에 있고 남편까지 재택. 여기저기 밀려서 어디까지 있어야 하나. 오늘은 내 방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 가옥 구조가 엄마의 방까지 만들기 힘들잖아. 아빠 방, 아이들 방, 엄마 방. 방이 4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4개 있는 집은 그리 많지 않죠. 어떤 집은 2개, 어떤 집 3개 있는 집들이 오히려 더 많죠. 평범하게 본다면 맞아요. 엄마 방 부엌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도 상황에 맞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나가라 그래요. 그냥. 엄마 방 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 다 각자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엄마가 꼭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나가세요. 그냥. 그래서 그냥 공원에
우리 텀블러에다 커피 한 잔 갖고 쿠키 하나 그냥 갖고 나가서 있어도 행복해요, 여러분들. 자연이 우리한테 많이 치유해줘요.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카페가 되면 카페에서 한 2시간만 있다 오세요.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돈도 많이 안 들잖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우리를 조금, 맞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 공황장애 그 전조 증상처럼 많이 나타난다고 엄마들이 얘기 많이 해요. 너무 힘들어. 화병 맞아요. 네, 전조 증상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어. 넓은 평수 이사 어떻게 가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활용하셔야 돼. 있는 상태에서. 자, 혼자 있는 게 먼저 해피타임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우리를 미래를 꿈꿔봐야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의 드림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예. 요즘은 카페가 테이크아웃이죠. 저도 오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했으니까. 그 테이크아웃하고 공원 벤치는 괜찮아요. 예. 저희는 여기 양재천이 있어서 저 가끔 가서 힐링을 받거든요. 동네마다 다 있죠. 예, 괜찮아요. 조금 혼자 있으세요. 혼자. 힘들다. 예. 자, 드림 리스트 만들어 봅니다. 드림 리스트.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컴퓨터로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전 손으로 쓰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 연필 한번 깎아서 노트에다 한번 써볼까요? 예. 우리 연필 깎는 거 재미있잖아요. 나를 위한 연필이잖아요. 칼로 연필을 한번 예쁘게 깎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재주가 있어요. 어떤 사람 참 연필을 예쁘게 깎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 연필 잘 예쁘게 못 깎아요. 왜 힘이 예쁘게 안 될까요? 이유는 마음이 급해서. 공을 들여서 깎아야 되는데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을 안 들이는 거야. 그래서 연필도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 제가 보니까. 여하튼 연필을 깎아서 먼저 섹션을 좀 나누세요. 섹션을. 나는 뭘 배우고 싶어? 나는 뭘 사고 싶어? 나는 어디에 가고 싶어? 나는 가족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섹션을 나누세요. 그리고 연필로 써보세요. 그리고 지우개를 하나 좋은 거 만들어서 지우개로 지워도 돼요. 가끔은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게 우리를 굉장히 정갈하게 만들어요. 물론 워드로 해도 돼요. 그런데 조금 가슴 깊게까지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가끔 우리 어렸을 때 가졌던 노란 연필 아시죠? 그런 거 한번 써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노트에다가 그런 걸로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쓰면서 머리에 들어가죠. 생각을 한 게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 행동이 루틴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똥별 일어나시죠?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을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원리가 뭘 것 같아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은 굉장히 찰나죠? 휙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소원을 딱 말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머릿속에 그 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항상 생각한 것이 있어야지만 별똥별에 떨어졌을 때 딱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별똥별 이론이에요. 드림 리스트를 쓰고 기억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루어져요. 제가 경험 이미 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신혼여행지로 갔던 스페인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집에 나만을 위한 책상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이루어집니다. 시간은 걸릴지라도 이루어져요. 해보세요. 꿈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면 이루고 싶어진다. 처음엔 단순하게 좋아했더라도 지속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고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책을 꼭 읽어보라고 추천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책 구입하셔도 좋고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셔도 좋아요. 우리 안양도서관에도 있겠죠. 어린이 도서관에 어린이 책만 있겠지만 네, 꼭 보세요.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왜? 꿈이 있으면요, 좀 힘든 거를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꿈을 갖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엄마의 인생은 엄마의 힘으로 바꾸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길다. 나의 가능성을 소중히 여기고 조금씩 실력을 쌓아보자. 누구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눈부시게 빛날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 기질에 따른 공부법을 설명하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강까지는 우리 엄마들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책이 제가 이번에 이 강의 주제에 맞는 책, 초등엄마 관계 특강 이런 책이고요. 지금 이벤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스24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서 시크릿 노트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질공법하고 Q&A인데 라이브로 질문을 좀 받을게요. 네, 여러분들 댓글 좀 한번 올려보세요. 다 필기하시느냐고. 좋아요. 헬로 수아님. 네. 재밌어요. 네. 제가 이런 강의는 사실은 강의에 온라인 강의나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에 중간중간 애드립으로 넣어드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서 참 좋네요.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네. 특히 그 학부모 관계, 자녀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제1로 꼽는 거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힐링 됐어요? 예, 그래요. 좀 많이 힘들었죠? 예, 쪼수수님. 네. 자, 기질법, 공부법, 기질에 맞는 공부법 설명합니다. 네. 엄마들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그런데 들여다볼 때 엄마가 어떤 모델을 규정하면 안 돼요. 내가 나이는 이런 A타입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이의 다른 행동이 보이면 이게 잘못됐다고 느껴져요. 내가 생각한 게 A타입인데 우리 아이가 B가 나오고 C가 나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결핍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됩니다. 왜? 내가 나왔으니까 우리 아이를 좋은 방향으로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장난감이 아니죠. 인간이죠. 고유한 걸 타고났죠.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서로 힘들어져요.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제 책을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네, 맞아요. 제가 굉장히 모든 책을 좀 솔직하게 쓰는 편인데 이 책은 특히 더 솔직하게 썼죠. 초등엄마 관계 특강은.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막 꾸미거나 가식적으로 얘기 잘 못하거든요. 왜? 그냥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좋아하세요. 솔루션이 명확하다고. 돌려서 말하지 않으니까. 네. 일단 아이를 들여다보세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걸 100% 인정하세요. 물론 약간의 개선은 됩니다. 본질이 바뀌진 않아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는 게 더 빨라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아이의 성격과 기질을 분류하는 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MBTI, 애니어그램, 홀랜드, 다중지능 많죠. MBTI 16가지, 애니어 9가지만 보고도 우리가 맞다 안 맞다. 사실 혈액형만 보고도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검사들은 대부분 셀프 진단을 하는 건데 자극을 많이 받은 게 높게 나와요. 실질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특히 아이들 두뇌 검사할 때도 많이 나와요. 원래 아이는 문과 성향 아이인데 엄마가 수학을 많이 공부를 시키면 이과 성향으로 나와요. 초등대 표가 안 나요. 나중에 중학교 넘어서 정말 어려운 공부할 때 표가 나요. 아, 얘 원래 문과 성향이 좀 강한 아이였구나 이렇게 표가 나요. 그래서 기질검사 같은 거는 이미 알아두면 얘 맞춰서 하기 때문에 좀 편해요. 어떻게 모델을 규정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MBTI 이런 검사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나 어떤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왜 이효리 씨가 MBTI 검사 했었죠. 유재석 씨랑. 그것도 마찬가지야. 나 이런 사람이야. 사실 나도 날 잘 몰라. 그런데 그 많은 그 영역 중에서 몇 개만 맞으면 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진단은 아전인수라고 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취하는 거죠. 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맞지 않다예요. 모든 사람은 이런 요인도 있고 저런 요인도 있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점 보는 것도 그래요. 예, 점 보러 가면 다 맞는 것 같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내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좀 다르다. 질문은 좀 이따 받을게요. 네. 워킹맘 버텨라. 이 부분을 읽다가 울었다. 네. 맞아요. 예. 자, 아이를 관찰해 보세요. 자,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활동형 아이, 그리고 활동형 아이 한번 뒤로 다시 한 넘어갈게요. 산만형 아이, 규칙형 아이, 탐구형 아이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활동형 아이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활동형 아이. 엄마들 표현은 부산한 아이예요. 집에서도 그냥 안 걸어.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걷는 아이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아이들. 오직하면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 행동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몸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예. 나중에 크면 굉장히 일의 진척사항이 빠르죠. 바로바로 하니까.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명랑하고 부침성 좋고 잘하죠. 예. 에너지가 충만하고 운동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리고 목표가 생기면 또 열심히 달리고 예. 자기가 원한다 바로 실행하죠. 좋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관심사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너무 많아. 1번 했다가 에이 2번 가고 에이 3번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꾸준하게 뭘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집중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활동형 아이는 1시간 동안 한 과목을 못 해요. 예. 1시간 동안에 적어도 2과목 혹은 3과목을 해야 돼요.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더 그래요. 20분 하고 조금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또 다른 거 하고. 그래서 대부분 책상이 좀 길어야 돼. 책상이 길어서 국어, 뭐 수학, 영어 이런 식으로 교재를 좀 준비해 놓고 짧게 끊어서 공부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동기부여예요. 이게 너한테 중요한 과목이고 필요한 과목이고 너가 이걸 잘하면 이런 걸 잘하게 될 거야. 동기부여를 확실히 좀 얘네들 열심히 합니다.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정말 죽어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끌어주느냐에 따라 효과가 굉장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 산만형 아이. 이런 아이는 부산한 아이죠. 그러니까 이 눈을 한 곳에 대지를 못해. 이런 애들이죠. 이렇게. 그리고 막 이거 했다가 막 이거 하고. 타고나기를. 그리고 대부분 정말 그 호기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활동형은 또 관심 있는 거에만 호기심이 가는데 이런 아이들은 그냥 모든 게 호기심이 있는 거야. 이것저것. 행동이 산만하고 생각도 많아요. 궁리도 많이 해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많이 받아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조금 그래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죠. 산만한 아이들은. 그렇다고 아이를 갖다가 막 저는 막 예절학교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은 외부에서 어떤 강제절 하는 것보다 마음이 움직이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좀 느리더라도. 예. 뭘 아는 게 좋으냐면요. 얘가 뭐에 진짜 좋아하는지 눈이 반짝반짝거리는지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를 조금 좀 길게 해주면 좋아요. 시간을. 처음에 5분, 10분, 15분, 20분 길어져요. 그럼 뭐가 생겨요? 엉덩이 힘이 생겨요. 산만형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엉덩이 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엉덩이를 의자에 못 붙여요. 그런데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에 엉덩이 힘을 키워야 되고 요즘 줌 수업으로 얼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 힘이 중요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연습,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로. 특히 책도 마찬가지. 여러분 책을 읽어줬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로 읽어주세요. 아이가 빠져들어갑니다. 요렇게 빠져들어가. 그게 이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시키면 돼요. 어느 순간에 아이의 눈이 반짝거리는지 어느 부분에서 집중력이 높아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아이는 공부하라고 하고 엄마가 뭐 TV를 보거나 아빠가 TV를 보거나 바깥에서 치킨을 먹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전체적인 분위기. 그래서 이 산만형 아이는 집안 분위기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활동형 아이는 남한테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얘는 많이 신경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 공부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규칙형 아이는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엄마 말 잘 듣고 하라는 거 하고 학원 숙제 꼭 하고 좋을 것 같죠? 100%. 단점도 많아요. 단점은 뭐냐면 타인이 하라는 걸 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나 무슨 과목 좋아하는지 몰라.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지도 몰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적이 최상위권 가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약간 괴짜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규칙형 아이들 거의 없어요.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집중할 때 굉장히 집중하죠. 근데 이 규칙형 아이들은 하라는 것만 하니까 그냥 성적으로 보면 85에서 한 91 정도.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즉 모험심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동기부여도 좀 부족하고 그냥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순종형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편할 수 있을지만 나중에 엄마가 답답하다 그래요. 쟤는 답답해요. 종일 앉아 있어요. 코치님 쟤는 왜 앉아만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질이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거를 용납해 주셔야 돼요.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아이들이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근데 규칙형 아이들은 그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마음 먹게 해주셔야 돼요. 라이트하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싫어하고 문제 해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엄마가 지나치게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좋은 결과에 대한 칭찬만 반복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결과가 안 좋더라도 과정을 칭찬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 그래야지 아이들이 진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정말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성실하기까지만 하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기만 하면 공부 잘하진 않아요. 다시요. 공부를 잘해요. 성실하기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실제로 입시에서도 내신이 좋은 애 중에서 스펙을 보는 거예요. 스펙이 좋고 내신이 나쁘면 떨어지는 거예요. 1단계가 뭐다? 내신이에요. 내신이 성실성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탐구형 아이. 이과 엄마들이 좋아하죠. 우리 애들은 책 한 권만 파면 애가 잠을 안 자요. 너무 좋아해요. 아이가 없어서 갔더니 놀이터에서 개미하고 놀고 있어요. 개미집을 파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과학자가 되나 봐요. 제가 천재를 낳았나 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좋아 보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 한국 입시에 맞지 않아요. 한국 입시는 중학교까지 거의 전 과목을 잘해야 돼요. 특히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민사고 같은 경우 아니면 서울대 입시 같은 경우도 다 전 과목에 내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면 약간 경시하는 거 그런 과목을 더 많이 해줘야 돼요. 탐구형 아이일수록 영어를 더 많이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 독서를 많이 시켜야 되고 역사를 많이 알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책을 좋아하는 이과, 영어 잘하는 이과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공해요. 입시에서 아주 좋은 학교 갈 수 있습니다. 자, 탐구형 아이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만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 수능을 봐서 대입 준비를 해야 되므로 전 과목에 신경을 써야 된다. 좋아하는 과목 중간중간에 싫어하는 과목을 끼워 넣어라. 그래서 전 과목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 인재상은 창의 융합형 인재, 통섭형 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만 시킬 수는 없어요. 엄마들도 해피타임이 있는 것처럼. 자, 아까 엄마들의 해피타임은 해피타임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뭐라 그랬어?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의 해피타임은 좀 달라요.
아이들의 해피타임은 해피타임 쓰고 가로 열고 전공적 합성이에요. 전공적 합성이 아니라 전공 한 칸 띄고 적합성. 전공에 맞는 것. 즉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독특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이 됐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자. 1년을 꾸준히 하면 1년이 52주예요. 52주의 경력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해피타임과 해피데이. 해피타임,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이상을 자기가 좋아하는 꾸준하게 루틴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일마다 달라요. 월요일날 하는 거 다르고 화요일 다르고 수요일 다른 거예요. 52주. 만일에 40주만 해도 굉장히 쌓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럼 어떻게 더 많이 하고 싶어져요. 이래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일주일에 하루는 전 학원을 보내지 말라 그래요. 그게 뭐다? 해피데이예요. 자, 해피타임이 쌓이면 평일 중 하루는 학원을 가지 않는 해피데이를 만들어주자.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에 몰두하는 시간을 갖게. 그래서 도서관에도 가보고 체험점에도 가보고 책을 사러도 가고 일단 행동을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건축을 보러 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초등 고학년부터는 반나절은 주셔야 돼요. 일주일에 반나절은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 애들이 나중에 좋은 학교 갈 때 자기소개서 쓸 수도 있고 발표도 할 수 있고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대비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다? 놀이를 스펙으로. 아까 제가 사춘기는 호르몬의 장난이다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 우리 아이들 놀이는 뭐를 만들어? 스펙으로 만들자. 사롱코치가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해피타임에 쌓은 경험이 해피데이의 체험으로 자료화되면 아이가 꿈을 찾고 행복한 진로의 방향을 정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록으로 남기세요. 기록. 자,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광부예요. 우리 아들의 꿈을 찾고 꿈을 캐고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아들이 어려운 걸 견딜 수 있어요. 사춘기 때 힘들어도 꿈이 있는 아이, 공부 습관이 돼 있는 아이는 그래도 일정량은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공부 습관과 우리 아이 꿈 찾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해야지 우리 아이들 사춘기도 잘 넘기고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아이가 꿈이 없는 건 아이 잘못이 아니다. 아이에겐 꿈꿀 시간도 없고 꿈을 꿀 계기도 없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광부다. 지혜로운 엄마는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아이의 꿈과 가능성을 캐내어 밝은 곳에 내놓는다. 엄마가 도와주세요. 실제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책을 통한 그런 자료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 활동도 좀 해서 누적이 돼야 돼요. 그게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또 빛이 납니다. 네. 자, 이제부터 한 20분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질문을 받을게요. 자, 질문한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아이, 나이 혹은 학년을 알려주시고요. 성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다 안양 어린이 도서관인가 다 경기권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오는지 모르겠네.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 아이가 손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공부, TV 시청 등 모든 일상 중에 주변을 만지작거려요. 보통은 이럴 때 약간 불안해서 이럴 수 있어요. 불안해서. 그러면 그냥 뺐으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왜 그 손 마사지 하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좀 갖게 하든가 아니면 애착 인형 같은 거 살짝 작은 거라도 일단 가서 안정한 다음에 그 시간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우리 아들 옛날에 공갈 젖꼭지 문 거랑 비슷한 증상이라 보시면 되고 만일에 조금 너무 도에 지나치다 그러면 종합병원에 한번 소아 청소년과 한번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질병인지 아니면 지금 고쳐야 되는지 경계인지 아니면 정상 범주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정상으로 보여요. 예. 초사 딸아이인데 사춘기가 오고 있고 좀 느리게 간다. 선입견이 한번 생기면 절대 도전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 아이가 자기가 인정 욕구가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엄마가 너무 잘한다 이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 이러면 아이들이 노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너무 칭찬하면 아이들이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민망해하고 창피하면 도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실패하는 거야. 그래야지 커지지. 어떻게 요만한 쌀들이 있어? 실패하면 딱지가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부위가 커지죠. 괜찮거든요. 상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세요. 6세 여아 사고력 수학 진단을 갔는데 빠른 아이라고 웩슬러 검사도 해보고 투자를 많이 하라는데 뭘 해줘야 될까요? 어떤 기관에 가셨나 보네요.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수준이 낮을 때는 엄마가 교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의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해요. 사고력 수학 자체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안 가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또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기간은 제대로 된 기간인 걸 보셔야 돼요. 이 영재교육을 좀 표방한 학원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좀 아닐 수도 있고요. 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데를 좀 한번 찾아보시고 엄마들 입에서 왜 거의 괜찮은 것 같은 데를 몇 개 있죠. 네, 그런 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 학원 추천해 드릴 수 없어요. 안양 어린이 도서관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양해하세요. 7세 아이인데 엄마표 영어 중인데 학원을 가야 할지 엄마표로 좀 더 해야 될지 7세 아이 엄마표 영어 엄마가 4가지 영역을 다 해줄 수 있으면 해도 돼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강의 중에서 라이크 영어 강의가 있는데 원장님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항상 엄마표 영어 할 때 순서가 엄마들이 아는 거랑 좀 달라요. 자, 듣기 먼저 듣고 듣는 다음에 어떻게 말해야 돼요. 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읽고 쓰고 요 순서대로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교재는 기본적으로 큰 대형 서점 가면 영어 원서 코너에 for kids, 키즈용 원서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구매하셔가지고 엄마가 그냥 일일 공부 다시 하는 것도 괜찮고요. 영어 원서를 살 때는 항상 워크북이 있으니까 세트로 좀 구입을 하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10살이면 초3이죠. 스마트 게임을 전혀 안 하고 폴더폰으로 지내고 독서를 하는데 또래관계 형성 시 스마트폰 게임 안 하는 것이 공감대 형성에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아이가 말하지 않으면 엄마가 먼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요. 초1 여아 왜 공부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물어봐. 왜 공부해? 필요하니까. 뭐에 필요해? 새로운 사실을 아니면 지식을 알면 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킬 때 리모컨을 키잖아요. 파워 버튼이 있고 음량 조절 버튼이 있죠. 그것도 공부니까. 근데 이 아이가 공부라는 게 혹시 연산 문제집이 아닌지 아니면 교과 문제집이 아닌지 이것만 공부를 생각하면 너무 재미없을 수 있어요. 새로운 걸 아는 게 공부죠. 그거는 나의 힘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7세 여자 영어 수학 부모가 과목을 나눠서 올가을에 시작을 했습니다. 즐거워해요. 너무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지표 공부로 초등 고학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초등 고학년이면 6학년까지인가요? 지금 7세인데 이 고민을 먼저 할 필요는 없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7세니까 일단 초2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그때 고민하자고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목동 고민, 목동으로 이사 갈까 고민하시는 거죠. 이사는 기본적으로 이사 갈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되고 이사 갈 수 있는 집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물론 초등학교는 인원 제한이 없어요. 정원이 없기 때문에 주소지만 있으면 학교는 배정은 되죠. 그렇지만 아이가 준비는 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일에 이사 간다 적어도 6개월 전에 그 동네 학원을 다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적응해야 되니까요. 초3 남아 해피타임 게임은 아닐 것 같아요. 게임을 하려고 해요. 자동차 만들기. 게임은 아니에요. 이거는 전공적합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일에 자동차 만들기를 해요. 그러면 먼저 조립도 될 수 있고요. 자동차에 관련된 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자동차의 구조를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자동차 관련된 책 같은 거 재미있는 거 많아요. 이런 게 DK북이 괜찮습니다. DK북 사서 셈이라도 보고 사진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도 보고 영어로 된 설명도 보고 같이 도와주면 아주 좋죠.
자동차는 굉장히 연구할 게 많죠. 이런 것들. 요즘도 전기차도 유행이니까 전기차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고요. 7세 남아 인류 나온 아이 초등 입학 후 영어 학원을 영유 초등반에 가야 할지, 동네 작은 학원을 보내야 될지, 저라면 영유 애프터스쿨에 일단 1년은 보내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동네 작은 학원이 만일에 초등 시스템으로 간다면 뭐 문법, 단어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영유 스타일로 한 1, 2년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숙제 봐주시고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네. 8세 남자아이 평가나 시험을 볼 때 많이 긴장하고 간혹 배도 아프다 그래요. 이거는 시험 불안증인데요. 질병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아이가 좀 편안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긴 시간 하면 너무 힘들고요. 짧게 뭐 1분 동안에 뭐 연산 문제 풀기 아니면 뭐 국어 한바닥 풀기 이래서 성공 체험을 좀 길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별거 아니야 라는 느낌. 그래서 짧게 시작을 해서 잘했다. 그리고 얘가 자신감을 좀 가져야 돼요. 지금 고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배가 아프다는 얘는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배 아픈 겁니다. 예, 그게 질병으로 요인은 체크가 안 돼. 진짜 배는 아픈 거야.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네, 아픕니다. 초등 1학년은 집에서 공부를 하루에 몇 분 정도. 근데 하루에 공부하는 게 이게 숙제인지 아니면 셀프 스타든지는 달라요. 예, 이게 학원 숙제, 학교 숙제인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초등 1학년 때 제가 5세 때 엉덩이 힘을 한 번 앉으면 30분, 6세 35분, 7세 40분 앉아 있어야지 초1 과정을 갖다가 온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수업이 2시간의 연속 강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그 수업 듣는 선생님 중에서 저한테 팁을 주셨어요. 80분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80분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세를 만드는 게 사실은 공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6세 아이예요. TV 잘 안 보여주는데 친구 집이나 미디어 보면 거기에 푹 빠집니다. 집에서 너무 안 보여줘서 그런가 싶어요. 많이 본 애들은 건성으로 보는 선전도 너무 몰두해서 봅니다. 걱정입니다. 저는 너무 안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인터넷에 그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 좀 다운 받으셔서요. 얘랑 그래도 봐야죠. 문화인데, 문명인데. 예. 그러니까 얘는 너무 신세계잖아요. 재밌잖아요. 나중에 이거 계속 막았다가 초등 고학년 때 보면 어떡해요? 그냥 유익한 프로그램도 많아요. 한두 개씩은 봅시다. 네. 예비 고1 여자아이예요. 그러니까 중3이란 뜻이죠. 규칙적인 공부 습관이 없어요. 자기 공부보다 학원 공부에 의지합니다. 고등 입학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나요? 있어요. 중3은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이 제일 중요해요.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의 국어, 영어, 수학 실력으로 대학의 거의 80%가 결정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일단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 공부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지, 고등학교 와서 어떤 동아리 하는지, 일단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 아이가 좀 꿈을 꾸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꿈을 꾸게. 이런 게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입학 때 보는 시험이 여러 개 있어요. 반배치고사,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아이의 이미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 아이가 명문학교 갈 거다. 이런 이미지. 예, 그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1 모의고사 모음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풀어도 봐야 되고요. 아니면 이 아이 학원에서 이 아이가 고1 첫 중간고사에 정말 전력으로 대비할 수 있게 먼저 도와주셔야 돼요. 선행보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거는 입학 후에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국어, 영어, 수학의 기본 과정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예. 적어도 한 학기 이상은 선행을 하고 들어가야지 내신이 될 거예요. 네. 5세 남아 웩슬러에 상위 0.1 나왔어요. 기분이 좋다가 호기심도 많고 인정 욕구도 강합니다. 0.1이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만일에 엄마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수업 받는 걸 하는 것도 좋아요. 예. 영재 교육을 좀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빠르다고 생각하면 6세부터는 가급적이면 개발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너무 편향되면 좀 어렵고요. 예. 그리고 유치원도 아이가 지금 어디를 다니나 모르겠네요. 영유인지 일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거. 왜냐하면 실제 이런 아이들이 자기보다 좀 관심분이라든가 지적이 좀 낮은 아이들하고 좀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출하기 위해서 자기랑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있는 데서 공부하는 걸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애들이. 그것도 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8세 여아 국어 공부는 책 읽기 말고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국어 공부랑 책 읽기랑은 별개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많이 읽는다 국어를 잘할까요? 아니에요. 예. 어제 수능이 있었죠.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인터넷 들어가셔서 2021 학년도 지금 2020년이죠. 자, 내년에 학교를 들어갈 아이들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2021 학년도 시험입니다. 2021 학년도 국어 반드시 문제를 프린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을 읽어서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걸 정말 빨리 아실 거예요. 예, 다릅니다. 예. 실제로 8세면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고급 한국어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적어도 문제집 한 거는 푸는 게 더 맞아요. 독해를 조금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독해 관련된 교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방에 가보면 초등학생들이 보는 거 그런 걸 좀 보시고 한자어는 급수는 필요 없지만 한자어 공부는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7세 여아 체력이 약합니다. 태권도 가자니 싫다고 해요. 무용하고는 여건이 안 맞고 학교 가기는 체력을 강화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요? 엄마랑 달리기 하세요. 엄마랑 먼저 걸으세요. 저녁에 적어도 일주일에 4회 정도는 1시간씩 운동장을 걷거나 그 다음에 공원, 놀이터를 걸으세요. 나란히 걸으면서 걸으세요. 이게 가장 체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잘 먹이시고요. 단백질 위주로 먹이시고 태권도 싫어하는 아이들 많아요. 몸을 부딪히는 것도 싫어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아이의 취향입니다. 존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세 정도에는 이제 수영을 해야 되겠죠. 이거 생존 수영은 또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초1 여자아이입니다. 유튜브를 좋아해요. 엄마 핸드폰으로 소개 영상을 찍으며 놀아요. 초고학년의 아이 이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도 학업에 지장이 없을까요? 지장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편집까지 하려면. 어떻게 지장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로 이 아이가 어떤 효과를 볼지는 모르지만 그냥 엄마가 그냥 영상을 찍어줘서 그 파일을 모아둬도 괜찮고요.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그냥 라이브로 그냥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또 인원이 또 1000명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동영상을 좀 찍죠 뭐. 예, 그래서 아이한테 그 공기의 카메라 하나 주세요. 본인이 일단 사진을 먼저 찍으라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튜브 당연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네.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 샤론코치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놀라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샤론코치 강의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 미에스카이2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샤론 코치 블로그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네이버에서 샤론 코치 찍으세요. 그러면 제 사진이 나오고 하단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 채널로 다 들어오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저희 온라인 클래스 이건 유료 강의입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할까요? 네. 그거 먼저 잠깐 소개할게요. 유아맘, 초등맘, 중등맘, 엄친아 만들기, 전문질 만들기, 코디맘 클래스는 아직 개강은 안 했어요. 이런 강의도 있고요. 또 전문가 선생님들과 같이 하는 강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여러분 사셔도 되고 빌려보셔도 되고 그래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주다학습은 옆에 두고두고 여러분 정가처럼 여러분 도와주는 그런 참고서처럼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질문까지만 받을게요. 네. 초등 저학년 남자아이인데 학습지가 나을까요? 시정 문제집이 나을까요? 이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엄마가 해주기 힘들다. 엄마가 정기적으로 하기 힘들다. 선생님이 오시죠.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은 더 들죠. 근데 엄마가 혼자 한다? 그러면 예, 교재 가능하고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초등 4학년 여자아이 학습 플래너 쓰기 힘들어해요. 예, 안 써도 돼요. 그 대신에 작은 수첩을 하나를 만들어서 오늘 할 일만 1, 2, 3, 4, 5 쓰고 체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플래너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네. 제가 질문을 그만 받겠다 했더니 질문이 막 올라오는데요. 초3 남아 공부 관련 거짓말 하는 거 눈 감아줘야 하나요? 혼내야 하나요? 아니요. 아이한테 솔직히 말하세요. 그냥 둘이 조용할 때 물 한 잔, 차 한 잔 놓고 아이한테 얘기하세요. 엄마는 너무 속상해. 너가 엄마 덜 속상하라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그게 더 너무 가슴 아파. 난 네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이거 굉장히 오래 해야 되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을 놔. 그리고 너도 불편하잖아. 머리 써야 되고. 그러지 말자.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오늘 빨리빨리 하면 우리 주말에 놀 수 있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네. 다현씨 고마워요. 네. 초3 남자아이 영어 공부 어떻게 할까요? 동네 영어학원 다닌 거 말고 하는 게 없어요. 일단 동네 영어학원에 다니는 거를 더 백업해 주세요. 그 영어학원에서 4가지 영역을 다 하는가 확인하고요. 골고루 도와주세요. 그게 더 맞는 겁니다. 온라인 클래스 초등 4학년은 어떤 수업을 듣는 게 좋은가요? 네. 초등 4학년은 엄친아 만들기 추천합니다. 네. 6세 여아 까다롭고 예민한 기질 공부하기 너무 싫어해요. 한글 영어 어찌 공부하면 좋을까요? 한글은 너무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5세 때 한글 관심, 6세 때 한글 읽기, 7세 때 한글 쓰기 하고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까다롭고 예민한 기질 이런 아이는 혹시 밥을 잘 먹는지 잠을 잘 자는지 이런 걸 건강을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양이 많으면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얘가 가뿐하게 할 수 있게 가뿐하게 하고 칭찬하며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샤론코치 특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